네, 오늘 성형외과 생활상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눈 트임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눈을 크게 하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들 많이 하시죠. 이런 쌍꺼풀 수술은 대부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 나는 쌍꺼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좀 더 시원하게 변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날 때부터 쌍꺼풀이 있지만 눈이 좀 더 넓게 보이고 좀 더 크게 변화시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눈 트임 수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 트임 수술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눈의 옆을 열어주는 옆 트임 또는 뒤 트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반대쪽, 코에 가까운 쪽, 흔히 얘기하는 앞 트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임 종류에는 두 가지의 수술이 있는데요. 뒤트임 수술은 귀 쪽, 그러니까 눈의 옆쪽을 열어주는 수술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수술이 굉장히 미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수술한 티가 많이 나지 않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수술은 눈의 모양을 크게 바꿔주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이 성형외과에서 많이 권유하는 수술 중에 하나고요. 쌍꺼풀 수술과 같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트임 수술은 과연 어떤 수술일까요? 네, 지금 화면 왼쪽에 쌍꺼풀 수술 전의 모습과 쌍꺼풀 수술을 하신 분의 수술 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분은 보시다시피 눈 위의 꺼풀이 두껍지 않고 지방이 많지 않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이 코 쪽, 그러니까 앞쪽이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의 쌍꺼풀이 생긴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 이상의 동양인들은 이런 눈이 아니라 눈의 앞쪽에, 그러니까 코에 가까운 쪽에 살이 많이 있습니다. 살갗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흔히 얘기하는 몽고주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 앞쪽으로 살이 많으신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해도 쌍꺼풀이 이렇게 열려 보이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닫힌 쌍꺼풀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이런 케이스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인데요. 눈 앞쪽, 그러니까 코에 가까운 쪽에 살갗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 반 이상의 동양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쌍꺼풀 수술했을 경우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 쌍꺼풀이긴 하나 코 쪽으로 가면서 쌍꺼풀 라인이 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열려 있지 않고 이런 경우에 옵션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을 열어주는 수술을 앞트임 수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쌍꺼풀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쌍꺼풀에 비해서 자연스럽고 나는 안쪽에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 그러신 분들은 앞트임 수술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쌍꺼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 쪽, 그러니까 앞쪽이 좀 열려서 눈이 좀 훤칠하게 크게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앞트임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앞트임 수술의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왼쪽 위쪽에 보시면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쌍꺼풀이 앞쪽으로 가면서 눈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위에 있는 살갗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고 열어줌으로써 이렇게 닫힌 쌍꺼풀이 열린 쌍꺼풀로 변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앞트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앞트임 수술은 뒤트임 수술에 비해서 좀 더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수술이고, 제대로 수술이 되지 않았을 때 흉터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결정하셔야 되는 수술입니다. 종래에는 앞트임 수술을 하면 흉터가 많이 남아서 꼭 화장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은 새로 개발된 매직 앞트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눈 앞쪽에 살갗이 많이 있는 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고도화된 테크닉을 사용해서 없애줌으로써 앞을 열어주는데, 이 매직 앞트임의 장점은 수술 후 흉터를 극소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장점입니다. 네, 지금
앞트임 수술 전의 모습 왼쪽, 그리고 수술 후의 모습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데요. 이 눈의 앞쪽, 그러니까 코에 가까운 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쌍꺼풀 라인이 수술 전에는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고, 수술 후에 그 눈의 앞쪽을 가리는 살갗을 제거함으로써 쌍꺼풀이 이렇게 열린 쌍꺼풀, 좀 더 서구적인 눈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매직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수술 후 흉터를 극소화한 모습이죠. 또 왼쪽에 앞트임 수술 전 모습, 오른쪽에 앞트임 수술 후 모습인데요. 쌍꺼풀이 이미 있으셨고 전에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을 만드신 분인데 그 이후에 이 앞쪽을 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눈이 서구적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고 그 대신 좀 더 시원하게 변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앞쪽의 살갗을 매직 앞트임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고 닫혀있는 쌍꺼풀이 열린 쌍꺼풀로 변한 수술 후 모습을 보십니다. 뒤트임과 마찬가지로 이 앞트임 수술도 쌍꺼풀 수술과 같이 병행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쌍꺼풀이 없으신 분 수술 전 모습 보고 계시고요. 이분은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 수술을 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쌍꺼풀이 생기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쌍꺼풀이 아니라 바깥에 코 쪽으로 열리는 쌍꺼풀이 생긴 모습입니다. 네, 오늘 눈을 시원하게 바꿔주는 수술, 트임 수술, 그 중에서도 앞트임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이 앞트임 수술의 테크닉에 따라서 수술 후에 흉터가 잘못하면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의사분께서 수술하실 때 종래의 앞트임 수술 방법보다 새로 개발된 매직 앞트임 수술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수술 후에 요즘은 흉터를 그 방법을 통해서 극소화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눈을 좀 더 시원하게 바꿔주고 싶은 분들, 특히 눈 앞에가 답답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성형외과 찾아서 한번 상의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앞트임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